뚱답 여론 뚱탑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이 코너가 시작되면 많은 분들이 또 오십니다. 오늘 앞으로 디테님 유튜브인데요. 김준일 대표님 웃으시는 거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뭐 안 좋은 일 있었습니까? 제가 목이 좀 지금도 안 좋은데 며칠 전에 아예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완전 민폐였습니다. 방송 그날 5개 있었는데 다 목소리가 안 좋아가지고. 그 말이군요. 이 말씀 드려야 되는 네. 게 아프로디테님은 제가 김준일 수석 에디터와 방송 많이 하는데 항상 이 김준일 대표에 아닙니다. 대해서 적극적인 글을 남겨주신 분이에요. 배 소장님 오늘 머리가 특히 더 잘 뻗쳤습니다라고 그 글도 좀 주셨어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김준일 수석 에디터 한 10번 보내면 제가 한 번 정도 보내시는데 아니 근데 좋아서 그런 거예요. 예, 오늘은 5번에 한 번인 것 같네요. 아프로디테님은 저렇게 팬이 있다는 건 좋은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배 소장님 머리가 좀 궁금하신 분들 유튜브 YTN 라디오로 한번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인 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다음 달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이틀간 경선을 하고요. 다만 김태호 전 구청장 이렇게 사면이 됐잖아요. 그러면 좀 사실 김기현 지도부로서는 뭐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 그러니까 뭐 이 결정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는 좀 공천이 부적절하다 이런 국민의힘의 내부의 기류가 있다가 민주당에서 이제 진교훈 후보를 전략 공천을 하면서 해볼 만하다 이런 분위기가 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약간 뭐 소위 말해서 정신 승리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승리보다는 뭐 잘하면 승리도 할 수 있지만은 패배하더라도 큰 차이로 패배하지 않으면 사실상 승리한 거야. 5%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 선거에 대한 귀책 사유가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데다가 그 당사자가 다시 출마하는 거에 대해서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아요. 봐야 되는데 제가 된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하다. 투표율이 가장 중요하다. 예. 그래서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보궐선거냐에 따라서 투표율이 굉장히 좀 춤을 춰요, 사실은. 예를 들면 올해 4월 달에 있었던 거에 창원에서 있었던 거는 50%가 넘었는데 예를 들면은 전주시 을 그 국회의원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20%대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전망을 해보자면은 만약에 20% 중반보다 안 나온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의 승산이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이게 이 총선 예비고사다 모의고사다 이 말도 나오고 있는데 아주 여야가 사활을 건 선거가 돼버렸어요. 혹시 현재 이거 관련된 여론조사 또 민심을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있습니다. 강서구가 워낙 지금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여론조사가 있는데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의 의뢰로 지난달 28일, 29일 실시한 조사가 있고요. 또 여론조사 공정이 펜앤마이크 의뢰로 지난달 28일, 29일 같은 날짜입니다. 실시한 조사가 있는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근데 결과만 먼저 말씀드리면 팽팽해요. 민주당의 진교훈 후보 이건 이제 미디어 트리뷴과 리얼미터의 조사인데 민주당 진교훈 30.1%, 국민의힘 김태우 29.9%. 다자 대결이니까 뭐 진보당 정의당 후보들도 있습니다만 두 후보의 이제 양강 대결 구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펜앤마이크 조사 결과도 보면 국민의힘의 김태우 32.9%인가요? 32.9%. 민주당의 진교훈 29.7%이기 때문에 뭐 이것도 오차 범위 냅니다. 그래서 매우 팽팽하다. 결과적으로 강서구청장의 이 축배를 들 사람은 투표율에 달려 있다. 투표율이 성자다. 그래서 투표율이 만약에 40% 이상이라면 진교훈 후보가 상당히 좀 유리한 국면에 설 수 있을 가능성이 있고 투표율이 낮다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60대 70대 이상이 주로 이제 투표를 하러 가기 때문에 투표율이 뭐 30%대 미만이다. 그럼 30%대 미만이다 그러면은 또 국민의힘 후보가 좀 유리해질 수 있는 공산이 큰데 결과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제 투표율에 따라서 이 연령대별 투표율이 다를 수가 있고 그게 결정적이라고 보고 이 여론조사는 모두가 다 투표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했기 때문에 투표율이 세대별로 이제 달라지는 상황이 된다면 왜 전국 선거는
세대별로 뭐 그렇게 아주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보궐선거는 매우 투표율이 낮은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난해 또 올해 4월인가요? 지난해인가요? 실시됐던 보궐선거를 보면 20%대 투표를 그렇죠.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40% 선을 넘었을 거냐 아니면 30%대 미만으로 내려올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투표율이 중요하다. 두 분 다 공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뭐 국민의힘은 한 자릿수 선방 5% 선방 민주당도 안심할 수 없다. 자 이게 예측도 좀 해주시고 결과에 따른 네. 후폭풍도 좀 상당할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여기 아까 전에 소개시켜준 거 보면 팽팽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이 요즘 그러니까 전화 면적 기준으로 팽팽해요. 예를 들면은 한국갤럽이 이제 지난 9월 5일에서 7일 조사한 거 보면은 민주당 34, 국민의힘 34. 붙어 있어요. 네, 그냥 동률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맥락이다. 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강서 구민들한테만 이건 한 걸 거 아니에요. 요 조사가 전화가 가요. 예. 그러면 강서구청장 누구 하니까 이름 처음 들어보는 사람 태반이야. 뭐 진교훈도 처음 들어봤을 테고 김태우는 한번 들어봤을 테고 뭐 진보당 권혜인, 정의당 권수정 끊어버립니다. 다. 일단 다 끊어요. 근데 이거를 응답을 하는 사람들은 진짜 나 이 정당에 애정이 있어. 이 후보에 애정이 있어. 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당 지지율하고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투표율이 올라갈 경우에는 이제 일반인들도 더 이제 참여를 하고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전국 선거가 되느냐 소위 말해서 이제 여기에 좀 달렸다 보면 될 것 같고 지는 쪽은 치명상이죠. 지면 치명상을 입는다. 네, 지는 쪽은 이 후보가 치명상이 아니라 공천을 한 당대표가 치명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는 여권에서 특히 이제 만약에 국민의힘이 지면은 김기현 대표는 바로 물러날 거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용산에서 물러나게 할 가능성이 있다. 뭐 예를 들면은 그래서 비대위 체제로 갈 것이라는 거고 만약에 민주당이 지면 이거는 완전 너무 충격 그야말로 완전 후폭풍이 장난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뭐 그 구속 뭐 영장 뭐 이제 저기 체포동의안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리더십의 문제로 강력한 리더십의 문제로 아마 이거는 대표의 사퇴 압박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 지는 쪽이 지금 지도부가 흔들릴 텐데 그게 오히려 총선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내년 4월에는. 왜냐면은 지금 다 리뉴얼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버텨요 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외부의 힘으로 이게 리뉴얼이 될 경우에는 총선에는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 지는 쪽이. 네. 저는 김준일 수석 에디터와 조금 다른 차원의 분석인데, 그러니까 양쪽 다 후폭풍이 있을 겁니다. 결과에 따라서. 근데 이제 민주당이 이 지역에서 이제 당선이 못 된다면 강서구청장 선거 그러면 이 지역은 민주당 강세 지역이거든요. 그런 만큼 저는 상당히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단식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단식도 하고 있고 또 지금 검찰 소환 조사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 비명들이 상당히 거세게 좀 몰아붙일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우리가 유리한 지역에서 왜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왜 우리가 안 된 거냐. 전 그래서 이제 좀 민주당 내의 어떤 분열적인 양상이 좀 더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겠죠. 왜 그냥 아예 무공천을 하지 왜 굳이 출마를 시켜가지고 이 결과를 만들어냈느냐.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김기현 대표가 물러날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진 않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김기현 대표의 책임으로만 돌아가면 그 이전에 그러면은 김태우 전 구청장을 사면시킨 것은 대통령의 결정이거든요. 그러면 대통령 쪽으로 더 비판이 올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김기현 대표를 또 사퇴시킨다 해도 마땅한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냥 양쪽 다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지금의 구조대로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기현 대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기현 대표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났다는 소식도 있고요. 또 이제 발언이 좀 세진다 이런 평가도 있어요. 뭐 사형 이런 얘기도 좀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행보를? 투트랙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단합을 하고 규합을 하고 그리고 폭넓은 광폭 행보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순천에 내려가서 천하람도 만나고 뭐 이런 식으로 박근혜 대통령도 만나고 해서 보수 결집을 위해서는 좀 폭넓게 개혁 보수 뭐 이런 성향까지 조금 끌어안으려고 하는 거.
근데 전선은 확실히 긋는 거죠. 그러니까 이념 전쟁에 지금 선봉에 사실상 쓰고 있다. 이념 전쟁은 그렇게 하고. 예, 이념 전쟁은 이념 전쟁대로 하고 다만 보수들은 이제 끌어안고. 근데 이게 이제 삐그덕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이념 전쟁은 어쨌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주도하고 있다라고 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의 이제 대결해가지고 이게 선을 잘 타야 되거든요. 근데 한 번 이게 엑셀러레이터가 엑셀이 가속이 돼가지고 이게 하면은 제어가 안 돼요. 제어가 안 돼요. 예.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뭐 김기현 대표가 말한 건 아니지만 김기현 대표가 축사를 한 그 단체에서 그렇죠. 예. 광화문에서 이순신 세종 이거 빼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듣기에는 황당한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논리는 그런 거죠. 민주공화국인데 왜 우리의 공화국에 같이 맞는 사람이 없느냐 뭐 이런 주장이거든요. 조선시대 사람들이니까. 왜 언제까지?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근현대사에는 논란이 서로 좀 비판하고 논란이 되는 분이 많으니까 그나마 합의를 찾은 게 사실 그렇게라고 볼 수 있어. 어떻게 보면 불행한 역사이기도 합니다. 네.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게 동의를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막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선을 넘는 이거를 제어를 하기가 힘듭니다. 제어가 여기서 안 된다. 툭툭 나오고 덕에 툭툭 나오고 김기현 대표는 가서 축사하고 이게 결국은 본인한테 다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이제 또 보수는 규합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난제들이 좀 있다. 두 가지 투표에. 자, 청선 지금 말한 것처럼 한 6, 7개월 정도 남았는데 여야 모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 혹시 지지율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배종사님? 그렇죠. 네. 지지율상으로도 보면 갤럽 얘기도 좀 전에 했었는데. 갤럽을 예를 들자면 조금 전에 이제 개혁도 말씀을 주셨으니까 네. 그 지지율도 직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7%였던 것이 네.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과 똑같은 34%가 됐거든요. 네. 그 이야기는 국민의힘도 34%, 더불어민주당도 34%면 어디 한쪽에 일방적으로 유권자들이 힘을 안 실어줘요. 그리고 민주당이 부족하다 싶으면 지지율이 27%로 내려갈 정도로 또 채찍을 들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김기현 대표의 조금 전에 네, 그 말씀까지. 행보를 보면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것은 대홍준표 전략이다. 아, 홍준표 전략이다. TK 지역에서 예. 홍준표 이제 시장의 이 지분과 영역 확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지금도 뭐 발언을 하는데 대체로 좀 김기현 대표하고 좀 각을 세웁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TK 지역의 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면은 홍준표 시장이 내년 공천이나 선거에 대해서 뭔가 발언을 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차단해 버릴 수도 있는 거죠. 예. 아닙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의 힘을 실습니다. 네. 뭐 이렇게 되면 힘을 실어준다. 예. 네. 예. 뭐 크게 비슷하지는 않습니다. 영 다릅니다. 이해를 예.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되는 어떤 차원이고 또 하나 이제 마크 칠게 발언하는 거는 네. 일종의 뭐 윤석열 대통령의 원팀 전략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 개각 인사들 보면 신원식 후보자, 국방장관 후보자, 그 다음에 유인촌 후보자, 김행 후보자 다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철학을 더 밀착돼서 공유하는 인물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개각에 대해서 야당은 거세게 비판하지만 여당이나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볼 때는 나하고 더 철학이 비슷한 사람들로 네. 구성이 됐다. 이런 판단에 이제 이 김기현 대표도 더 부합되려고 하는 차원이다. 이 전략이다 봐야 되겠죠. 어제 개각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유인촌 또 그리고 신원식, 김행 후보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번 개각을 안민석 의원은 이제 전투력하고 극보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하태경 의원은 추진력이 되게 강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개각 어떻게 보십니까? 뭐 추진력도 강하고 네. 뭐 전투력도 강하겠죠. 그러니까 뭐 고루고루 봤을 텐데, 근데 저는 그 이제 추진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 추진력은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어디로 가는 네. 추진력인가 이게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유인촌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굉장히 오래 한 12년 됐나요? 그렇죠. 꽤 오래 전에 이제 오래됐습니다. 장관했던 분인데 네. 그때 이제 논란들을 다 돌이켜 보면은 그때 뭐 황지우 한해총 총장, 네. 뭐 그리고 뭐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 뭐 그리고 김정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뭐 이런 분들을 다 좀 이념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해가지고 다 감사하고 막 그래가지고 내보냈거든요. 네. 감사 동원해가지고. 그러니까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정권이 했던 방식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좋아할 사람들이 있냐라는 거죠. 그거는 보수는 이제 그럼 뭐 이념 다른 사람들 다 쫓아내야지 무슨 소리야 막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거에는 부합할 수 있겠지만은 네. 이게 전체적으로 국정 운영 기조하고는 맞아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이게 총선에 도움이 될 것이냐 그리고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에 도움이 될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굉장히 부정적이고 그냥 결집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은 이분들이 추진력이 잘못된 방향으로 전체의 선거에는 도움이 안 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예를 들면 신원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홍범도 네. 장군의 육사 흉상 문제를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최초 제기했던. 그러니까 뭐 유튜버 뭐 보수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 빼고 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네. 중에서 제일 먼저 제기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념 전쟁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론조사 말씀드릴게요. 여론조사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서 이념을 우선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를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 토마토 의뢰로 지난 9월 6일에서 7일에 조사를 했거든요. 예. 동의 안 해. 예. 이념 전쟁 동의 안 해가 61.1%, 동의한다 31.9%. 자, 제가 35대 60 항상 가이드라인을 예. 말씀드리잖아. 예. 동의한다가 오차 범위 내에 있기는 하지만은 35도보다도 안 돼요. 되네요. 그러니까 손에 미치는 장사예요. 자, 홍범도 장군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거 같은 조사거든요. 자, 민족주의자 34.4%, 네. 공산주의자 17.1%, 이념으로 평가해서는 안 돼 39.3%, 잘 모름 9.1%. 자, 여기서는 공산주의자만 따지면 17.1%밖에 안 되고요. 네. 민족주의자랑 이념으로 평가하면 안 돼가 합치면은 70%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손해 보는 장사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분들이 장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계속 한다라는 거는 결국은 이거는 전선이 안 좋아진다. 그러니까 선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을 적당히 타야 되거든요. 선을 넘어요 계속. 왜냐하면 더 선명한 게 본인들한테 유리하고 더 충성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좀 전에 하태경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네. 홍범도 장군은 이념 선거로 가면 안 된다. 그 총선 되면 우리 진다. 그래서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은 이걸 반대하고 있고 신원식 의원 관련해서 이 부분은 동의할 수 없다. 지원해 줄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김준일 수석 에디터의 설명이 그대로 분석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무슨 말씀이냐면 데이터상으로 분석을 해보면 네. 우리가 이제 어느 게 더 나은 방법이냐. 국민 여론을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더 소통할 수 있고 지금 군 내부의 갈등 부분도 지금 해병대 갈등도 생겼죠. 예. 또 육군사관학교 흉상 이전 갈등도 생겼습니다. 이걸 봉합해 줄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겠지만 네. 신원식 후보자의 경우에는 더군다나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이 국회에서의 상임위원회나 대정부 질문 때도 분명히 자신의 의견을 더 그렇죠. 강력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나머지 유인촌 장관도 이명박 정부 당시에서 본인의 소신이 뭐 뚜렷했어요. 그렇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다음에 김행 장관 후보자도 우리 YTN에 자주 출연하는 네, 뭐 저희 패널이지만 방송도요. 예. 워낙 또 박근혜 정부 때부터 대변인도 역임을 했었고 데이터 여론조사 전문가이기도 하고 또 여가부 산하의 양성평등진흥원 원장도 역임을 했는데 그때마다 본인의 소신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깥에서 중도에서 볼 때는 네. 이게 좀 너무 강하다고 보겠지만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원팀이 됐다. 한 팀이 됐다. 그렇죠. 그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 차원이다. 아하.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 괴리감은 생길지 모르겠지만 뭐 우리가 이제 지지율만 놓고 보면은 40% 50% 지지율 끌어올리려면 대통령이 더 유연해야 되는데 중도층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가는, 네. 오히려 대통령실이나 이럴 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원팀과 윤석열 정부의 이 국가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자유주의 그다음에 반공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이큰 카르텔 타파 이게 더 맞을 거야. 아하. 더 이게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야. 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자, 여당에서 지금 좀 노리는 것 중에 하나가 김만배 씨 인터뷰 관련돼서 이거 민주당 대선 공작 배후에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총공세를 좀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뭐 여야가 좀 많이 갈려 있는 것 같아요. 네. 여야도 갈려 있고 국민 여론도 갈려 있고
그래서 조원 CNI가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9월 네. 9일에서 10일에 조사를 했는데 검찰의 김만배 허위 인터뷰 수사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여당이 언론인을 이용해서 대선 공작을 하는 거다. 이게 39.9%. 대선 공작. 예. 그리고 야당의 주장에 따르면 국면전환 공작 수사다. 이게 46%. 어느 걸 이제 더 지지하는 그렇죠. 이런 거거든요. 그래 가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대통령 지지율보다는 조금 더 나와요. 그러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중도층을 움직일 정도로 이 정도로 뭐 유리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네. 이거의 효과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가 지금 대선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계속 이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상당히 그런 환기를 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야당이 유리할 건 없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당 예. 야당 뭐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단식 얘기도 좀 하면 단식이 오늘로 15일째인데 지금 건강 악화가 돼서 이 농성장을 또 당대표실로 옮겼습니다. 이 대표의 단식 관련돼서도 이렇게 여론조사가 된 게 있습니다. 있을까요? 오늘 많이 예. 인용하게 되는 조사가 네. 조원 CNI와 스트레이트 뉴스의 조사 결과인데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조사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단식 투쟁에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적절하다가 47.2%, 네. 부적절이 49.6%예요. 야, 이것도 뭐 그러니까 네. 적절하다가 가반이 넘거나 좀 더 압도적이지는 않습니다. 네. 물론 이제 단식을 통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의 결집은 효과가 있는 결과로 나타나는데 이게 네. 이제 외연 확대가 돼야 되는데 제가 우리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인 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을 뛰어넘는 외연 확대가 되는 건 아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지금 이제 야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좀 딜레마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예. 앞서 이제 김준일 수석에다가 분석해 주신 그 조원 CNI의 김만배 허위 인터뷰 네. 수사에 대해서인데 이걸 일단은 공작 수사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거부감이 있죠. 왜? 공작 부분. 공작에서 네. 수사를 공작한 이것을 이제 뭐 대선을 뒤엎기 위한 공작이다. 이렇게까지 가는 데는 분명히 거부감이 있고 그런 인식은 좀 과도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조사에서 중도층은 대선 공작이다라는 것이 38.3%, 공작 수사가 45.7%인데 이걸 이제 어떻게 물어보냐면 그럼 대선에 어떻게든 영향을 줬다고 보느냐, 줬다고 보느냐 아니라고 보느냐로 물어보면은 줬다고 보는 의견이 꽤 높을 더 거예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예. 저는 간단치가 않다. 요거 이게 여론조사만 중도층이 볼 봤을 때. 때도 예. 대선 3일 전에 발표됐다라는 그거하고 그다음에 신학림 전 위원장이 1억 6,500만 원이나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뭐 일각에서는 뉴스타파의 관련 기자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김만배는 뭐 고향 동생이 오면 뭐 수천만 원도 준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걸 그렇게 갖다 댈 거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제가 볼 때 적지 않은 파장이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이재명 대표 단식 얘기를 했는데 이제 남아 있는 거는 뭐 체포 동의안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결이냐 부결이냐 또 영장이 언제 들어오냐 이게 따라서 민주당이 이제 출렁거릴 것 같은데 어느 쪽이 민주당이 살 길입니까? 안개 속이고요. 지금 최근에 민주당 기류 좀 들어보면은 이거 부결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지금 이재명 대표 단식과 연결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상당히 형성이 됐잖아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찾아가서 눈물을 낸 거. 울었어요. 요거의 의미는 한마디로 이재명이 짧은 기간이나마 리더십을 회복했다. 그리고 공천을 바라는 거다. 뭐 이런 해석도 있던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우호적인 게 형성이 됐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체포동의안 이제 당당히 응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특권 내려놓겠다. 근데 이게 이제 안개 속으로 들어갔는데 만약에 이게 부결된다라고 하면은 민주당은 분당 가능성도 저는 제기될 것 같아요. 아, 부결이 되면요. 부결이 되면은 지금 전 진짜 알 수 없는데 예를 들면은 굉장히 부담을 느껴가지고 이거를 가결 던지기보다는 민주당의 상당한 의원들이 기권하거나 뭐 무효표만 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가결이 투표한 인원의 절반이 넘어야 돼요. 부결은 중요하지 않고 그렇죠. 가결 숫자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민주당의 의원들 얘기를 특히 비명 쪽 얘기를 들어보면은 11월, 12월에 결단설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11월, 만약에 12월. 이게 지금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그래서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영장을 언제 치느냐가 중요한데 조만간 저는 7이라고 봅니다. 조만간. 9월 중으로 할 것이다. 다음 주에 저는 칠 거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아마 추석 전에 실제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들어갈 것 같아요. 9월 21일, 25일 본회의가 그렇게 그때 얘기가 될 되고 것이다. 저는 짧게 말씀드리면 국민 여론 생각하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가결시켜라. 가결 안 시키면 내가 그냥 내 발로 법원에 걸어가겠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국민 여론에 더 적극적으로 부합하는 일이고 이재명 대표도 조금이라도 더 살 수 있는 방법이고 민주당도 살리는 방법인데 저는 반면 교사를 한다면 만약에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 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면 가결시키고 당당하게 법원으로 갔을 것 같아요. 나를 심판하라. 네. 그래서 법원에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잖아요. 법원에 이 구속영장 기각이든 인용이든 그걸 받아들이고 국민들이 평가를 받겠죠. 그런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할 그 결단으로 당당하게 저는 구속영장 실체심사에 임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뭐 짧게 네. 추석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떤 이슈 가장 큰 영향을 미칠까요? 그건 이재명 대표 단식. 요게 지금 가장 화두가 될 단식 것 같아요. 플러스 체포 체포동의안 영장. 표결이 예. 그래서 영장이 날라오느냐 이제 중요할 것 같고 지금 정치 혐오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네. 의외로 정치 얘기 별로 안 할 가능성이 냉랭할 겁니다. 굉장히 연휴는 기니까요. 연휴는 길고 또 놀러 가고 예. 굉장히 냉랭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정리해 주세요. 배사과 이야기 많이 할 것 배사가 같아요. 무슨 얘기죠? 배 하니까 뭐 배종찬 이야기 예. 많이 할 건 아니고 과일 물가가 과일 너무 물가 올랐대요. 올라가지고 과일이 올랐노 이런 과일이 이야기들을 비싸노 많이 예.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론뚱탑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에 추석 민심 얘기 본격적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준일 수석 에디터, 배종찬 소장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